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꺼 TV의 내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새롭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보건 정책 담당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저도 알아야 정부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강의를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지 않은지 여러 데이터들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변경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따라잡고자 이렇게 강의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 실시 지침이 이제 2월 19일부터 3월 13일 약 3주 동안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운영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늘어나고 그다음 사적 모임은 최대 6인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시간 먼저 살펴볼게요. 이건 서울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 영업시설을 총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유흥시설이 1그룹이고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그다음 3그룹은 뭐 여기 보면 평생 직업교육학원, PC방 이런 곳일 건데 이런 곳은 기존에 22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 지침에서 1그룹과 2그룹이 21시에서 22시로 저녁 10시로 늘어났다라는 게 변경된 지침이고요. 근데 사적 모임 규제는 사실 6인으로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집회나 종교시설도 여전히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만 허용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허용 가능한 거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자분들께서 이제 정례 브리핑 시간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업시간 1시간 늘리는 게 소상공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그렇게 늘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 확산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대표분들과 이제 회의를 했고 방역 전문가, 뭐 의료인, 의료 의사들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과 이제 통일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에서는 최소한만큼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시에서 10시로 늘린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역 패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방역 패스에서 동선 파악이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아예 이제 QR 코드가 폐지되는지를 알았는데 사실 방역 패스는 출입 명부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거지. 이 QR 코드 뭐 방역 패스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성인도 방역 패스는 유효합니다. 단 그 이동 동선만 위치 추적을 안 한다는 그 점이 이제 아주 큰 차이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출입자 명부를 아예 이제 없앴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QR 코드를 찍었을 때 내 위치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QR 코드를 찍어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알람만 울리고 백신 2차 접종 혹은 3차 접종까지 했을 경우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기타 여러 뭐 PC방, 독서실 이런 모든 공간이 다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건데 대신에 내가 위치를 어디 갔는지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을 지금 정부에서는 동선을 파악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무증상 감염자 혹은 아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잠복기 감염자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격리를 해서 그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방역 패스 예외 장소에서는 사실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동선 파악 목적으로 안심콜을 한다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QR코드 내에서도 이동 동선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QR코드를 찍음으로 인해서 접종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접종 여부를 QR코드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쿠브앱이나 뭐 접종 확인 스티커라든지 종이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QR코드의 본래 기능이 동선 파악과 백신 접종 유무 확인이 둘 다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장에서도 그게 더 익숙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시는 국민들도 QR코드 한 방에 동선도 확인이 되고 바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들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QR코드 찍으면 내 동선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고 접종 유무 확인만 인증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동선 파악을 갑자기 안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다 자발적으로 동선 파악을 적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도 본인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까지 찾는다면 지금 확진자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오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뭐 수기 작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 동선 파악하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분께서는 그러면 QR 인식 코드 그 인식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알람 뜨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그냥 쿠브앱만 영업장에게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 QR코드로 인식을 해도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일정을 이제 3월에서 4월로 미룬 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아직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현재 집행정지 상태이고 항고심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뚜렷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역들마다 서울시, 경기도를 빼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 굉장히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로 연기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4월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2차 접종한 인원이 12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올해 상반기면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3차 접종을 하라는 강력한 의지인가요? 라고 이제 기자분이 질문을 했었는데 뭐 상황에 따라 수용 가능성은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위중증이나 사망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할 예정이다 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월 19일 날 어저께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된 방역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올 건지 언제쯤 소강 상태, 유럽이나 뭐 그런 나라들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데이터들을 좀 가져오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떠한 뭐 그런 마음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